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인 주식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도너리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좋지 않았죠. 상승 종목도 별로 없었고 여느 때와 같이 2, 3% 빠지는 그런 시장에서의 흐름과 비슷했는데요. 오늘 약간 특이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전일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른 갭 하락 출발, 그리고 26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전저점 부근이었습니다. 이 전저점 부근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강하게 시장이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힘없이 이 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다 보니까 오장 들어가면서 거의 선물 시장은 횡보하는 그런 흐름으로 쭉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종목들 봐드릴 수 있도록 해보고, 문자 샵 0082로 이렇게 매수 종목하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또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어요. 이쪽에다가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방송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샵 0082로 동어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체험방 운영하고 있는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추첨을 통해서 체험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것들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셔도 좋은 그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노란톡방이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니켈입니다. 사실 이제 원자재라고 얘기를 드려도 되는데 왜 니켈이라고 딱 찍었냐 하면, 니켈이 전일 장이 끝나는 시점에 67%가 급등을 했어요. 이제 이 니켈 선물 마켓은 이제 영국 시장에서 열리는데 굉장히 큰 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 거의 니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 출연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출발할 때 보니까 80%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만 불, 2만 8천 불 정도 하던 게 어저께 한 5만 불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오기 전에 한 8만 불을 하는 걸 보고 왔는데, 니켈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꺾여야지 그게 이제 오버슈팅이었구나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 현재 전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사그라들어야지 원자재 관련된 가격들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톤당 3만 불짜리가 이틀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2배 넘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제가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생각 드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 중에 니켈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했고요. 이 니켈 관련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아침부터 갭 상승 출발하고 올랐었죠. 시간 외에서부터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뭐 관련 종목들 한 세 종목으로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일단 뭐 대장주로 지금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뭐 장중에 한 25%, 27%까지 이제 올랐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2등주로 UST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 뭐 니켈 관련주다 해서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30%가 올랐죠. 그래서 전고점 저항자리까지 올랐다가 장마감할 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밀려서 이렇게 끝났는데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고점 상한가 자리에서부터 뭐 18% 정도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해서 시간 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 가격이 오늘도 어제만큼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시간 외에서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상한가를 유지를 했는가는 제가 일단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상한가 마감을 하지는 못했네. 한 5% 정도 올라서 끝났고 황금 ST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을 하다가 좀 소폭 조정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니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하락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 원자재 가격들, 구리라든지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세부적인 테마들이 좀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 올랐다가 이제는 원자재 관련주들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저께 나왔던 뉴스 중에 보면 그 노스 스트림 뭐 원인가 해서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에너지 그 가스를 갖다가 보급해주는 그런 송유관이 있는데 이 송유관을 서방 국가들에게 차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그 장전에 그 뉴스를 공유해 드리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것 때문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차피 이제 에너지를 수입을 못한다 했을 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그래도 전기는 써야 되니까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오늘 뭐 관심을 갖고 봤는데 딱히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도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 조선 관련주들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결국 유럽에서는 가스를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변화를 위한 뭐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박으로 이렇게 운송을 해오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선 관련주들도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장중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제 대장주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일단 서열을 잡아놓고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하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오늘 딱 극명하게 그 예가 잘 나왔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오늘 대략 뭐 19% 올랐다가 12%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다른 2등주, 3등주들이나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나오기는 했으나 1등주만큼 시세가 크게 안 나왔죠. 일진파워가 한 6% 올랐고 한신기계가 한 5% 올랐고 에너토크가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들 뭐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략하는 종목들 중에서 조정은 뭐 좀 짧고 수익은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테마주들 내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시세가 강했던 종목 순서대로 정해놓고 그 강한 순서대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 크게 터졌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사람들이 이러한 종목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이슈가 다시 재부각되거나 할 때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장주가 오히려 시세가 크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뭐 신풍제약하고 그다음에 일동제약이죠. 일동제약하고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오늘 관련주들 부각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뭐 임상을 들어간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뭐 기존에 굉장히 거래대금 크게 나오고 눌림이 한 차례 잘 나와주고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1시쯤 해서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대략 한 25% 정도 이 하락 VI 두 번째가 들어갈랑 말랑 하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받쳐주는 흐름을 보고 이제 저도 매수에 동참을 좀 했던 종목인데 반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 3% 정도 올라와서 이제 좋다고 수익 챙겼더니 한 20%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는데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등도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은 뭐 나오기 전까지는 이슈가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워낙에 좀 많이 올랐고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두시고 지금 오늘 이 신풍제약과 일동제약이 이슈가 되면서 보면 뭐 한국파마라는 종목도 시세가 한 차례 나왔고 또 지금 보면 뭐 세종메디칼도 한 차례 시세에 좀 나왔었고요. 국전약품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괜찮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다.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살짝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거래가 터지고 해서 접근을 하셨다라면 전저점 구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손절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테마라면 괜찮겠으나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이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뭐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봤었을 때 뭐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좀 흐름들이 나오는 테마들이 보이긴 했는데 뭐 CBDC라든지 뭐 가장 좀 거래 대금이 강하게 쏠렸던 섹터들을 얘기하자면 결국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전쟁 이슈로 인한 에너지랑 원자재 관련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3153-2642로 지금 연락 주시면요. 저와 함께 그 종목들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고 문자 샵 0082로 전화 주셔도 종목 매수가, 종목명,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여러분들께 매수해야 될 종목들, 뭐 전략들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고 또 고민인 종목들 또 채팅창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또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덱스터에 대한 문의고요. 36,000원의 비중이 45%세요. 아이고, 이건 뭐 비중이 왜 이렇게 크실까요? 45%나 들어가셨는데 아예 손절도 안 하셨고, 덱스터라는 종목 이제 도너리 스탁을 좀 보셨으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고점권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직까지 손절을 안 하고 계신다. 이거는 글쎄요, 과연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CG를 뭐 우리 영상 볼 때 그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서 보통 뭐 CG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SF 영화 같은데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대 주주가 CJ ENM이에요. 그러니까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컨텐츠 같은 생산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CJ ENM 그러니까 2019년도 뭐 18년도 이럴 때 CJ ENM에서 뭐 덱스터를 인수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좀 돌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막 했었는데 글쎄요 뭐 그 부분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뭐 했는데 계속 기대감은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부분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닥권에서 한 5만 원이었습니다. 바닥권 자리가 5천 원이었습니다. 5천 원. 그런데 주가가 5만 원 넘게 올랐었죠. 그러면 이거 이제 흔히 얘기하는 템버거 나온 겁니다. 그죠? 보통 이 템버거 나오고 나면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1년에 뭐 정말 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10배 오른 시점에 45,000원이면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죠? 36,000원이면 거의 뭐 한 8배, 7배 올라 있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니까 이 왜 손절을 안 하셨을까 싶네요. 아무튼 지금 이 OTT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결국 덱스터가 올라갔던 것도 제가 이제 이 컨텐츠는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2021년도에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뭐 NEW, 덱스터 뭐 할 거 없이 이제 요 관련주들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바닥권에서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하나 있었어요. 어저께 이제 NEW가 올랐던 것도 지금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뭐 밥 잘 사주는 누나인가? 뭐 하여튼 뭐 그 드라마가 한한령이 이제 방송이 되면서 한한령이 이제 풀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하고 OTT 관련주들은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또 뭐 컨텐츠들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방영이 되고 한다라면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시장이
좀 좋지 못하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5일선, 11선, 21선 뭐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 수렴해 있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점 구간인 18,500원을 저점으로 잡고 지금 살짝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19,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위로 올려주면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올라올 때 지금 121선이라든지 60일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략 뭐 한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구간 저는 기술적 반등 추세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올라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략 뭐 고점 대비해서 한 중심 가격 정도 만들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잘하면 한번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강한 저항 구간이 여기 이제 갭 하락하면서 지지 라인 깨지면서 이렇게 밀린 구간인데 한 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외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외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 물량 매집해서 한 차례 더 이렇게 올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3만 원에서 한 3만 뭐 정말 잘 나오면 한 3만 5천 원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박스권 자리 매물대로 잡혀 있는 이런 구간대를 저항 자리라고 보시고 3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요 종목 그 정도에서 좀 손실 인정하고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만약 하단이 깨지게 되면 내가 손실 크게 보더라도 손절하고 싶습니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18,300원 요 가격대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지니뮤직이네요. 지니뮤직. 자, 지니뮤직도 한동안 시세가 좀 괜찮게 올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돌파했던 그런 구간까지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월봉 고점 저항대를 좀 뚫어내면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시장 뭐 무너지면서 요대로 쫙 밀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NFT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니뮤직도 이 음원 관련해 가지고 NFT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나와주고 지금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데 썩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시장과 비슷한 흐름이고 앞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전저점 자리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요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방향을 위로 돌려준다라면 상승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가 4,740원이면 지금 뭐 어저께 매수를 하셨던지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가를 요 전저점 구간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제 생각에 매수가에서 보자 한 8% 정도 손절가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8% 손절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보다 조금 더 손절을 좀 짧게 가고 싶다 하신다면 그냥 오늘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네요. 지금 내려오던 흐름에서 시세를 한번 줬다가 밀려 내려온 거면 전저점 구간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빠지냐면 3,650원까지 밀릴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뭐 또 짧게 시세 나오는 거 반등 노려서 한번 공략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 가급적이면 공략하지 마세요. 제가 시장보다 강한 흐름 속에 있는 추세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벌써 누차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여차하면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뭐 해볼 만한 자리긴 합니다. 일단 손절만 잘 해내신다면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 전환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전고점 저항 자리까지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사이드는 대략 뭐 한 20%, 아래로는 한 8에서 10% 정도 손절가 잡는다라면 괜찮은 장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번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가능하니까 얼른 전화 주시고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채팅방에다가 들어오셔갖고 이야기를 좀 남겨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네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토니모리. 토니모리. 매수가 매수가 얼마인가요, 선생님? 8,600원. 네, 8,600원요. 예, 비중 19%. 19%. 네. 8,600원에 비중이 19%. 아이고. 선생님, 요거는 왜 사신 거예요? 그냥 방송 보고. 아, 진짜요? 네. 화장품은 안 좋다라고 저는 방송 나올 때마다 화장품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 드렸었는데 요 올라갈 때 요 사신 거예요? 수익 나셨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요 내려왔을 때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사고 한 번도 수익 난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화장품은 예전에도 제가 상담 드릴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시진핑 주석이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모멘텀 있어서 움직이긴 했었는데 결국 저는 안 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 이 코로나19가 괜찮아지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를 달았었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19는 괜찮아질 수가 없는 그런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화장품주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내고 굉장히 좀 큰 상승들을 보였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들 굉장히 선호할 때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중저가 화장품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매장들도 계속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게 지금 잘 나오는 기업들이 몇 없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적자네요. 계속 적자고. 선생님 이거 손절도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그죠? 네, 둘 다. 손절은 뭐 하실 수 있었으면 진작 하셨을 거고. 네,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상증자 혹시 받으셨어요? 아니요. 유상증자 안 받으셨어요? 네. 이게 유상증자를 받으면 그래도 조금 추매를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셨구나. 그러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였네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였으니까 뭐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일단 네. 선생님 장기 크게 이런 흐름 속에서는 보면 네. 요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그죠? 내려가는 흐름이고 화장품이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안 한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선생님 밖에 돌아다니시면 그 화장 안 하고 다니십니까? 네, 전혀 안 합니다. 아, 진짜요? 뭐 그거 네.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뭐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시 한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네. 일단은 저점들 구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지 라인을 이탈시켰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6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번도 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고점 돌파했던 적이 없어요. 보면 지금 추세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1월 말부터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딱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뭐 어차피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어차피 손절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방법이 사실 손절 안 할 것 같으면 계속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 뭐 추가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추가 매수도 안 하실 거고. 네. 그 왜 전화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실적이 괜찮아질 건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 건지. 상장 폐지 안 돼요, 선생님. 아 그래요? 자, 일단 선생님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은 4년 연속 적자여야 되는데 코스닥 기업이고 뭐 자본 잠식이 아닌 다음에는 괜찮고요. 그다음 매출이 뭐 30억도 안 나오는 뭐 그런 기업들이면 되는데 일단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적자 4년 연속이거든요. 4년 연속인데 이 연결 재무제표로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보는 겁니다. 별도로 봐가지고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 거고요.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 또 적자가 1년이 더 나면 그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18년도 그다음에 19년도 흑자가 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지금 적자 2년 정도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네네. 얼마 선에서 하는 게 옳은지. 근데 선생님 제가 추가 매수를 뭐 하는 게 뭐 일단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면 하는 게 뭐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그 손절을 좀 각오하셔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렸는데 이 저점 만약에 이 3,000원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1년, 2년 더 갖고 갔는데 계속 적자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면요. 네. 한 3,900원부터 조금씩 분할로 사볼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내려올 때마다. 그리고 만약에 3,2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못해도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은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리스크를 완전 떠안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토니모리가 작년에 한 6월쯤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확 올라온 거 있죠. 네. 요때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것도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붙으면서 저는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 그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 제 생각에는 뭐 여름쯤 되면 걸릴 사람들 다 걸리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 꺾이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 낼 수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는 뭐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7,000원 위로 올라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요 보면 7,000원을 오랜 기간 지켜주다가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요 가격대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면요. 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 같은 경우라면 3,900원부터 뭐 한 3,8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한 차례 하고요. 네. 한 차례 해서 가져가 보고 가져가는데 이게 저점을 이탈하면서 땅굴을 판다. 그러면 그냥 다 손절해버릴 것 같아요. 손실을 보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2020년부터 지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딱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21년도도 안 좋았어요. 뭐 20년도보다는 뭐 적자폭이 좀 줄기는 했지만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리오프닝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붙는다면 한 차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올라갈 거라면 아마 3,200선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가를 3,200원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추가 매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뭐 수익권, 그 전에 수익권이 오게 되면 일단 추가 매수한 비중은 무조건 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신 뭐 19%에서 20% 정도는 뭐 한 7,000원 정도, 6,800원, 7,000원 정도 보고 그때 다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종목들 고민이시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저점이 이탈되고 추세가 완전히 깨져갖고 내려가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을 다 놓치신 케이스입니다. 그죠? 이런 좀 전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까지 이제 종목들이 망가지는 시점,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계속 가져가서 과연 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어딜지, 이런 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요, 샵 0082로 2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으로 참여 가능하실 거니까 그렇게 지금 문자 바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기능 켜셔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셔도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골마 터질 때까지 키우시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고 고민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뭐 상담을 받아서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되는 종목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버텨내고 기다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몇 번을 전화를 주셔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또 제가 잠재워드리고 합니다. 예전에 그 거의 뭐 상담할 때마다 매일같이 통화를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뭐 다 좋아요. 전화 주시고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 종목들, 대응 방법, 궁금한 부분들 물어보시면 함께 제가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내 종목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될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괜찮은 기업이라서 저점에서 더 살 수 있는,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계속 가져가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02-3153-2642로 전화 주시고요. 샵 0082로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기셔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5분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테마 형성되거나 오늘 상승할 그런 테마들 보인다. 그러면 적시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 나오기 직전 저항 구간에서 돌파 여부 있으니까 보시라고 하면서 1등주부터 2, 3, 4, 5등까지 해서 쫙 캡처 떠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정보 챙겨 보신다면 분명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 방법은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제주 반도체에 대한 문자 상담이네요. 제주 반도체 매수가가 6,260원의 비중 20%십니다. 6,250원, 6,250원. 자,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도너리포트에서 저희 이제 편입하고 시세가 한 차례 바로 갭 뜨면서 크게 났다가 시장이 지금 1월 달부터 완전 무너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전기전자 섹터가 지금 기존에 12월 달에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세가 이탈하는 시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저점들이 만들어지는 두 선을 우리가 연결을 하고 추세선을 그어봐도 그런 구간들 이탈한다라면 정리를 하는 관점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이평선상에서 21선을 이탈을 시키고 3일 안에 돌아오는 흐름이 안 나오면 그냥 손절을 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거의 조정이 많이 나왔죠. 지금 4,950원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작년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시세 크게 한번 터졌어요. 요 쌍바닥이 만들어진 구간의 저항 라인이 바로 이제 5,000원 가격대인데, 이 5,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그리고 기술적인 뭐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과 거의 동일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수도 보시면 그 2,600포인트 저점 구간을 이렇게 이제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냐 마냐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제주 반도체도 이 구간을 지켜주냐 마냐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제주 반도체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시장이 반등 못하면 제주 반도체도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 반도체 그러면 이게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냐? 저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1년도 컨센서스가 2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렇다면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적정 수준의 시가총액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상승하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어봐도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이 종목은 저점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요. 추가 매수를 어디서 잡아봐야 될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20% 되시니까 추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4,680원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다, 4,500원 정도까지 만약 밀려 내려온다 하면 이 밴드대 내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CS 윈드네요. CS 윈드. 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전쟁 관련된 이슈랑 함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죠. 뭐 수소 발전 관련된 부분도 있고,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뭐 이런 거 다 지금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풍력이 좀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강하게 좀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대장주는 CS 베어링이었습니다. 가장 주가가 뭐 탄력 있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CS 베어링의 모회사죠.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시장 하락하는데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됐었고 신재생 에너지들도 뭐 그린 뉴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한 차례 올랐었고요. 요게 이제 조정이 절반 구간까지 이제 나와서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조정받았고 반등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앞에 보이시는 작년 12월 그리고 1월에 만들어져 있는 요 매물대 구간 65,000원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보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그런 구간을 지금 뚫어놓고 오늘 눌림이거든요. 저는 이거 음봉이지만 오늘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만약에 전저점 이탈하는 흐름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면 뭐 그냥 무난하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매수해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SDN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을 뚫어놓은 상황이고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저항 아래 갇혀 있죠. 뭐 상강 MNT도 갇혀 있고 CS 윈드도 지금 살짝 갇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조만간 뭐 요 저항대 뚫어낼 가능성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CS 윈드는 지금 요 구간이 굉장히 강한 뭐 지지와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자리인 뭐 67,000원대만 뚫어내 준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트렌드 라인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위에 저항이 67,000원에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 그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봐야 나오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요 갭이 뜬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눌림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 6만 원 부근 정도 그 정도에서 저점 지지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CS 베어링이랑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대장주가 CS 베어링이라면 CS 베어링 상승하게 되면 뭐 CS 윈드도 따라가고 다른 풍력 관련주들 뭐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 대선이 하루 남겨놓은 상황이잖아요. 뭐 1번 후보든 2번 후보든 간에 지금 이 탄소 제로라는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엮여 있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원전 관련된 부분 정상화한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아예 안 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늘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이 지지를 신재생 에너지 쪽을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안 됐을 때 이쪽은 완전히 주가가 이제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니라도 해외에 오히려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을 거고 기업 뭐 괜찮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우리가 인류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이기 때문에 이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신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65,000원은 뭐 당연히 올 거고 그 위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것 같고요. 뭐 이 목표가라고 해야 되는데 75,000원짜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요 저항 구간 돌파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5,000원에서 한 8만 원 밴드대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 분할로 수익을 챙기시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한 67,0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 장중에도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들, 전략 이런 거 좀 짜달라고 하셔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로 문자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시장 흐름, 정보 이런 것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채팅이네요. 신풍제약. 신풍제약 어렵습니다. 신풍제약.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10배 이상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만 프로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만 프로. 10배가 아니죠. 10배가 아니라 지금 1000%니까 100배가 올랐. 거의 뭐 7,500원대에서부터는 뭐 한 2,000% 한 2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바닥에 내려왔다고 해서 잘 매매를 안 해요. 저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편이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시원시원하게 반등도 잘 나옵니다. 한 60%, 50%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는데 요번에 뭐 거의 거진 바닥권까지 이제 내려와 갖고 22,000원대부터 해가 100% 지금 딱 올랐습니다.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거래일 만에 100% 딱 2배가 올랐죠. 지금 위치는 저항 구간이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은 그렇게 매물이 강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 저항 자리를 일단 뚫어내게 되면 어저께도 상담 드렸던 것 같은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6만 원이 어떤 자리냐면 4월달,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대략 한 보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한 반년 정도를 갖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줬거든요. 저점을 잡아주다가 깨고 내려온 구간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68,000원에 비중이 25%신데 저는 한 이 정도 오면 그냥 여기 밑에 68,000원에 사셔가지고 22,000원까지 밀렸었잖아요. 마이너스 한 68%, 65% 이렇게까지 손실이 나다가 6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10몇 프로 정도 손실 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 나고 있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벌었다 생각을 하시고 이 6만 원 부근에서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된 임상 이슈로 지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고 신풍제약이 새로운 시세를 한 차례 더 만들어낸다. 글쎄요,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6만 원대를 기적같이 뚫어내고 올라온다. 그렇다면 뭐 7만 5천 원대가 또 저항입니다. 그래서 6만 원보다 조금 더 6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 오면 정말 매물이 강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6만 8천 원에 매수하신 것처럼 요 구간대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물타기해서 뭐 평단 좀 낮췄다 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6만 원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뭐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저희 집도 이제 확진자들이 나와서 막 감염들이 되고 했는데 뭔가 치료제를 먹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감기약 정도로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런 치료제도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적당히 정리하시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채팅이네요. 뷰노 문의를 주셨어요. 자, 뷰노 인공지능 의료 진단 보조 시스템 신규 상장한 지는 이제 1년이 되었고요. 요게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면 오버행 이슈는 뭐 완전 없을 거예요. 이제 오버행 이슈는 없을 거고 기술 특례 기업으로 상장을 했다. 그러면 보자. 그렇죠. 적자 지속되고 있고 매출이 잠시만요. 이 종목 상장을 한 거는 2021년도 뭐 계속 적자 지속인 기업입니다. 기술 특례로 아마 상장을 한 것 같은데 인공지능 쪽이니까 기술 특례 기업들 같은 경우는 7년 연속 적자도 7년 연속 적자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상장 이후의 실적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이 자본 잠식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출이 하나도 뭐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한 건데 이런 회사들은 아무리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해도 저는 좀 상장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데 그냥 뭐 장외 거래할 수 있는 뭐 코넥스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상장을 시키든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상장돼 있다가 뭐 기업이 잘 되면 넘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장을 시켜놓고 또 안 되면 상폐시키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손해만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고요. 뭐 예측 기술 솔루션 뭐 개발 뭐 의료 영상 영역이라든지 뭐 어차피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 그냥 지금 매수가가 보니까 18,000원의 비중이 10%시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 아마 저점을 지켜주고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면 지금 이게 여기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거든요. 지금 가격에 9,660원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어디가 저점이 된다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거는 좀 지금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면 대략 여기서 한 달 4월, 5월, 6월 올해 한 6월이나 7월까지 만약 이 9,000원대 저항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고점에서 형성된 이 추세대 라인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될 겁니다. 뭐 그 전에 제 생각에는 바닥을 파고 내려갈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저점을 이탈하면 그냥 이거 보유한다고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손절가를 딱 잡아 드릴게 8,500원 깨지면 그냥 다 팔아뿐다 생각하세요. 내가 투자를 잘못했구나, 종목을 잘못 봤구나,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하고 아마 들어가셨을 겁니다. 차트가 요래 만들어져 있을 때 이게 이제 저점이니까 여기서 한 차례 돌림이 나오면 가야지. 근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제가 지하실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추세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하고 추세가 이탈하면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전제점 자리들이 이탈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냥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들어왔는데 손실 볼 거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 심보예요, 그죠?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은행 이자처럼 이익을 갖다가 따박따박 주는 곳이 아닌데 분명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디 정도까지는 내가 손실을 감내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뭐 주식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유하시다가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진짜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저기 노란톡방 참여하셔가지고 뭐 좀 저점 이탈한다, 뭐 위험하다 싶다, 손실이 많이 난다 싶다 그러면 문의 주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매수해서 10%가 하락으로 그냥 나오면 그냥 잘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고 그게 잘 안 된다 하시면 노란톡방 샵 0082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해 보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간접으로 경험치도 얻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연결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네네. 종목 궁금하세요? LG고요. 예? LG. 아, LG. 예. 예. 75,000원에 20%입니다. 75,000원에 20%. 네네. 선생님 뭐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만약에 이거 재작년에 사셔가지고 한참 수익 나는데 안 파셨다 그랬었으면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네네. 이게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방송에서 보면은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잘 산 건지가 궁금하고 또 목표가도 그렇고 손절가도 그렇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선생님. 네네. 일단 지금 LG 지주사잖아요. 네네. 지주사죠. 네, 지주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업 정보로 들어가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볼 때요. 예. 연결 재무제표로 보시면 안 되고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놓고 네. 이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요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뭐 LG전자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LG의 자회사긴 하지만 예.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도 지금 이렇게 평가받고 여기도 그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평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들 상장 많이 시켜놓은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주사를 볼 때는 항상 별도로 보시고 그 실적에 대해서 이게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실적적인 네. 부분으로 볼 때는. 그리고 지주사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지분 차익에 대한 뭐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G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가치가 있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에 대한 가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의 지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자본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네네. PBR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전체적인 이 그룹의 지주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좀 준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예.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연결 재무제표로 보고 이걸 뭐 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네.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요. 예.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까지 좋았잖아요. 예. 그렇게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는
뭐 지주사들도 뭐 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네네. 숫자 찍히는 것만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예. 일단 뭐 매수는 괜찮게 하셨어요, 선생님. 아, 예. 저점 매수는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지수랑 거의 뭐 똑같은 흐름이다, 그죠? 네, 그렇죠. 엊그저께는 뭐 7만 5천 몇백 원까지 갔었는데, 그죠? 예. 그 먼저 번에는 보니까 7만 8천 원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여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비교하시기 좀 좋게 네네. 옆에다가 지수 차트를 이렇게 좀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예. 이거 이제 확대해서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예, 예, 네,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형주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 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시장이. 이 저점을 깨게 되면 2600포인트를 깨게 되면 시장이 2400까지 저는 밀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LG도 더 밀려 내려갈 거예요. LG도 그렇죠. 예. 예.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뭐 지수가 2400 가게 될 때는 7만 원 깨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수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들이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거의 지수 흐름과 똑같이 움직여 왔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네. 이 종목이 여기서 다르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손절가로 잡느냐? 7만 뭐 2천 원. 이거 보이시죠? 최근에 완전 저점 구간 딱 잡았던 가격. 예, 예, 예. 예, 요 가격을 갖다가 그냥 손절가로 잡고 이 구간을 72,000원이요? 이 구간을 예. 이탈하면 선생님 예. 같은 경우는 뭐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예, 예, 예. 요 정도 손실은 일단 내가 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예. 정리를 하시고요. 예. 현금 보유하시고 시장이 조금 더 괜찮아지는 시점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마 2,4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오면 제 생각에는 네.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실적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 보유했다가 뭐 더 밑에서 싸게 사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 4% 정도 손절 짧게 끊어내고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가고 시장 금리 인상하고 그죠? 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이런 악재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가서 완전 바닥에 안 사더라도 충분히 시장이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구나라는 거 확인하시고 괜찮은 종목들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을 거니까 요 손절가만 선생님 잘 보시고요. 여기 네. 지켜주면 시장이 반등 나와줄 때 한번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올라오면 LG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고점 78,000원짜리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78,000원 일단 저항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한 10% 정도만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목표가 7만 8천 원을 보고 네네. 저기는 7만 2천 원을 보라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8,000원, 2차 목표가는 9만 원요. 아시겠죠?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00까지도 이게 코스피가 밀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점 2,500 도 깨지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소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불확실성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원래는 한 뭐 50bp 정도, 0.5%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며칠 전에 살짝 반등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호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리를 인상을 시켜도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지수는 계속 내리막길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뭐 아니면 좋죠. 저도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저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72,000원, 78,000원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한 9만 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거는 내 꿈이네요, 꿈. 네, 시장 좋아지면 9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2차 목표가 9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래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성공 잘 투자하세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장 전략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규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금 보유를 하시고요. 하락장 추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2600포인트가 저점일지, 2400포인트가 저점일지, 2000포인트가 저점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 미래를 점쟁이도 뭐 미래를 갔다 온 사람은 아니니까 미래를 보지 않는 다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미래를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그런 베팅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위험한 구간들, 그러니까 2600포인트가 저점이었다면 이 구간을 깨는 시점에서는 손절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종목들, 특히나 뭐 좀 전에 상담하신 분처럼 손실 거의 안 보고 짧게 이렇게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400이 저점이 2400까지 내려오면 저점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거기가 또 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고,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들이 과연 지수가 다시 상승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호재거리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쌍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저점이었다면, 그리고 내일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오면서 변곡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강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만 여기서 지수적으로는 저항 자리가 놓여 있는 2750포인트를 돌파해줘야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선물도 그렇고 뭐 그냥 지수 자체가 하방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구간입니다. 나스닥도 이 구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저점을 깨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금을 확보하고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해가지고 가져가시기보다는 매매 전략, 이렇게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시장에 이슈가 붙어서 상황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짧은 수익을 노리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대선이 내일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한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또 목요일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금리 인상 미국에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 생각에는 뭐 불확실성 해소가 하나가 또 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FOMC 회의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2주현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메시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상담, 시장에 대한 흐름,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을 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도노리 스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는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